늦은 밤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집안에서 선미가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도 많이 지치셨죠?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영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오랜만이군요.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순간이 흘렀다. 방금 보신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눈물과 진실은 아직 남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해 주세요. 한영수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애, 그의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활발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줄까요? 영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리고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결혼한 지 48년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아내를 돌본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나이 74. 이 나이에 아내 간병만 하다 생을 마치려는 건가.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점점 구부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내를 돌보다 보니 자신의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선미, 오늘부터 순애를 돌봐줄 간병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실게요. 선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영수가 정중히 인사를 하며 선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순애가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미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미가 순애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색해하면서도 선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전혀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선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순애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능숙하게 순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그런 선미의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선미가 순애를 안정시킨 후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영수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끓이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미의 말에 영수는 고마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선미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정성스럽게 순애를 돌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순애의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순애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선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남편이 많이 편해졌어요. 순애가 선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수는 오랜만에 집안일 부담에서 해방된 듯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선미가 있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산책도 나갈 수 있었고 친구들과 바둑도 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니 선미가 순애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인공이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편안한 표정으로 선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선미가 영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으셨어요. 점심도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오후에는 창가에서 햇볕도 쬐셨어요. 선미의 보고를 들으며 영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선미가 자신의 팔을 살짝 만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지치셨죠?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 순간 영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쳐있던 마음에 선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40여 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 자신의 외로움은 뒤로 미루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씨. 영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선미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영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이 따뜻함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영수가 아직 세수도 하지 못한 채로 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아직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순애 어머님 보는 동안 천천히 준비하세요. 선미의 배려에 영수는 또다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미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순애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수에게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선미가 있는 동안에는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었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선미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선생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이미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찻잔을 받으며 영수는 선미의 세심함에 또다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셨죠? 선미가 영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이 외로웠습니다. 영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선미 앞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 것 같아요. 제 남편도 오래 아팠거든요. 선미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했다가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더욱 이해가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죠. 선미의 말에 영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영수가 중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선미가 위로의 의미로 그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의 손을 잡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세요. 위로받고 싶으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선미의 이해심 깊은 말에 영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오직 아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순애가 잠든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교장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선미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수는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미 씨는 정말 강한 분이군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약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선미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영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달째 접어들면서 영수와 선미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선미는 영수의 취향을 파악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영수는 선미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깊은 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가 외출 준비를 하며 옷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미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의 셔츠 깃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선미의 손길이 영수의 목 부근을 스치자 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선미도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짧은 접촉이 단순한 습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선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순애가 이런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꼈고 외출할 때의 발걸음도 가벼워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당신 왜 그렇게 밝아 보여요? 순애가 영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예리한 관찰력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요? 선미 씨가 와서 제가 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애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가 순애의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애는 선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선미의 움직임에서 평소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에너지도 감지되었습니다. 선미 씨, 우리 남편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선미의 대답에서 순애는 미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 의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와 선미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애는 침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외출하실 때 정말 멋있어 보이셨어요. 선미의 말에 영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의 칭찬에 그렇게 기뻐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남편과 선미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고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선미와 있을 때와 아내와 있을 때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수는 선미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선미 역시 영수를 향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선미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순애를 돌보았고 영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선미가 순애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순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애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영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가 잠시 잠든 사이 영수는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 것은 마음의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다가와서 영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걱정이 많으시죠? 네. 아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런 영수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많이 걱정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선미가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선미를 돌아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선미 씨, 영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침실에서 순애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영수는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순애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영수는 아내 곁에서 밤새 지켰고 선미도 함께 간병을 도왔습니다. 새벽 무렵 순애가 깨어났습니다. 영수와 선미가 자신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순애의 말에 영수와 선미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가 조금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영수가 잠시 약국에 간 사이 순애는 선미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미 씨,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남편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순애의 말에 선미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순애가 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그 여자가 원인이지? 마침 영수가 돌아왔을 때 순애의 직설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선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폭풍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다른 여성의 사랑 고백을 듣게 된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순애는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폭풍우가 몰아친 듯 어수선해졌습니다. 선미의 고백 이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순애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미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선미가 순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영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선미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집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 노년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아내 곁을 지켜야 할지, 새로운 위로에 기대야 할지. 영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순애와 함께 이 공원을 걸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복잡한 감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가니 순애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내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영수 씨,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른 여성에게 빼앗긴다는 두려움과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도 이해해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너무 아파요. 순애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순애의 말에 영수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영수는 혼자서 순애를 돌보았습니다. 선미가 없으니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영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미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영수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며칠 후 선미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수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미 씨, 왜 여기에?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미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볼까봐 걱정했습니다. 전 평생 혼자였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에 영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만이 제게 진짜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선미가 영수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선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영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선미의 절규에 영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선미 씨. 정말 미안해요. 영수가 선미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순애 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던 평온한 일장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영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선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게 해준 것도 선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40여 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릴 만큼 소중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영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영수가 순애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났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순애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제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애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영수의 대답에 순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영수 씨, 전 오래 못 살아요. 순애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제 몸을 가장 잘 아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순애의 담담한 말에 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 씨 같은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요. 순애의 예상치 못한 말에 영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영수의 단호한 말에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영수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선미에 대한 감정은 일시적인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순애에 대한 사랑은 인생 전체에 걸친 깊은 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미 씨,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녀만을 지키겠어요. 영수의 확고한 의지에 선미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영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정리하겠어요. 선미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며 영수는 순애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나가볼까요? 순애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요. 영수는 정성스럽게 순애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하기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애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벚꽃나무 사이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 씨, 꽃이 정말 예쁘네요. 순애가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신혼 때도 이렇게 벚꽃 보러 왔었죠. 영수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그때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죠. 앞으로 평생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영수의 말에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영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선미와의 일로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지켜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미에게 느꼈던 감정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갈망이었지만 순애에 대한 사랑은 세월을 견뎌온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영수 씨, 고마워요. 순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요. 순애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에서 선미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와 순애가 서로 의지하며 걷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영수가 내린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영수와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외출한 탓에 조금 피곤해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순애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순애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풍파를 겪고 난 후 더욱 깊어진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